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환경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여성건강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한 심사 후에 개수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442호 2020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위권을 상정합니다. 먼저 복지여성건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복지여성건강국장 이영우입니다. 평소 복지여성건강국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배려로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전영희 환경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복지여성건강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건철 복지인구정책과장입니다. 신동기 어르신복지과장입니다. 김호준 장애인 복지과장입니다. 김종명 여성가족 청소년 과장입니다. 여태익 시민건강과장입니다. 복지여성건강국 소관 2020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9조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입니다. 복지여성건강국 세입 예산 총액은 국비 및 정부 기금을 반영하여 기정 예산액보다 558억 6,900만 원 증액된 7,308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살펴보면 복지인구정책과 세입예산은 520억 200만 원 증액된 4,156억 8,300만 원, 어르신복지과는 23억 1,200만 원 증액된 2,150억 7,700만 원, 장애인복지과는 2억 800만 원 증액된 514억 4,100만 원, 여성가족 청소년과는 1억 5,500만 원 증액된 241억 5,500만 원, 140쪽 시민건강과는 11억 8,900만 원 증액된 218억 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3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복지여성건강국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581억 1,300만 원 증액된 1조 625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주요 세출 예산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44쪽입니다. 복지인구정책과 세출 예산안은 기정예산에서 541억 3,400만 원 증액된 5,542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 144쪽에 복지시설 방역물품 지원 사업은 코로나19 감염 대응을 위한 복지시설 이용자 및 종사자 감염 예방 물품 지원을 위해 1억 4,500만 원을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집 전자출계 시스템 장비비는 보육체계 개편에 따른 필수 장비 설치를 위해 2억 1,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45쪽입니다. 아동양육 한시 지원 사업은 아동양육 부담 경감과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68억 7,6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취약계층 생계 지원을 위해 생계급여 114억 4,400만 원을 증액했고 저소득층 한시 생활지원 121억 7,7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했으며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을 위해 3억 8,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46쪽입니다.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은 코로나19 감염으로 법령에 따라 입원, 격리된 사람의 생활지원을 위해 28억 8,4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7쪽입니다. 어르신 복지과 세출 예산안은 기정예산에서 23억 1,200만 원 증액된 3,149억 6,7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역으로 노인 일자리 참여자 쿠폰 지급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23억 1,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48쪽입니다. 장애인 복지과 세출 예산안은 기정예산에서 2억 9,700만 원 증액된 1,077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 보면 장애인 거주시설, 생활지도원, 교대인력, 정원 지원은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에 따른 근로기준법 준수를 위한 인건비 2억 9,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49쪽입니다. 여성가족 청소년과 세출 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1억 7,400만 원 증액된 448억 4,5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역으로 세일센터 집단 상담 프로그램 운영은 여성의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인건비와 운영비로 1억 2,4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무요원 인력 경비는 한부모 가족시설 배치 사회복무요원 인건비로 여성가족부 직접사업에서 지자체 지원사업으로 변경되어 4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 인터넷 스마트폰 중독 전담 상담사 배치는 전문 상담사 배치 인건비로 4,5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1쪽입니다. 시민건강과 세출 예산안은 기정예산에서 11억 9,200만 원 증액된 329억 3,200만 원입니다. 시민건강과 사업은 모두 코로나19 대응 사업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 코로나19 감염증 격리 입원 치료비 500만 원, 신종 감염병 위기사항 종합관리는 국가지정 입원 치료병상 운영비로 4,700만 원, 코로나19 감염증 긴급대책비는 감염증 대응을 위한 물품 구입비로 4억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2쪽입니다. 감염증 의심 환자 조기 진단을 위해 보건소, 선별진료소 장비 지원 5억 원을 편성하였고 코로나19 감염병 전담병원 의료인력 인건비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건강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 함께 누리고 행복한 시민복지 시대를 위해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이번 추경은 코로나19 극복과 국비 교부에 따른 성립전 예산만을 편성한 만큼 우리 국 예산이 원하는 가격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영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덕기입니다. 복지연수건강국 소관 2020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 보고서 5페이지 복지여성건강국 소관 일반 회계 세입 예산은 7,308억 8,086만 원으로 기존 예산액보다 8.28% 증가한 558억 6,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 예산은 1조 620억 6,600만 원으로 기존 예산액보다 5.97% 증가한 581억 1,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 사업은 검토보고서 6에서 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세출 예산 중 복지인구정책과 소관 생활지원비 사업 28억 8,400만 원 증액 사유, 장애인 복지과 장애인 거주시설 생활지도원 교대인력 정원 지원 2억 9,700만 원 증액 사유, 여성가족 청소년과 소관 청소년 인터넷 스마트폰 중독 정담사 배치 4,600만 원 증액 사유, 시민건강과 소관 코로나19 전문 의료 인력비 2억 증액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민덕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늘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제가 인사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과로로 우리 복지여성건강국이 힘듦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의 힘듦은 우리 울산 시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아주 크고 소중한 시간입니다. 또한 역할입니다. 다시 한번 긍지를 갖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의 에너지를 기운찬 긍정의 에너지로 바꿔가며 하루하루를 활기차고 건강하게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건강관리 잘하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힘을 합쳐서 시의회와 환경복지위원회가 함께 코로나19를 잘 이겨냈으면 합니다.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복지여성건강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백운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방금 우리 존경하는 우리 전영희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 국장님 오신 지도 얼마 안 되고 또 우리 과장님들도 뭐 업무 맡으신 지도 얼마 안 되신 분들이 많은데 이런 뭐 재난 상황이 발생해서 아마 그 전선에서 가장 고생을 많이 하신 분들이라 늘 먼발치에서 보면서 가까이 가면 또 누가 될까봐 늘 노심초사했습니다. 하여튼 건강관리 잘하시고요. 예, 감사와 또 정말 가슴 찡한 동료애를 느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가 맡은 일은 어정이기 때문에 몇 가지 추가 경정 예산을 보면서 같이 상의할 것은 또 상의를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송구한 말씀과 함께 몇 가지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상황이 재난 상황이죠, 국장님. 예, 그래서 지금 우리 의원들도 그렇고 많은 지자체에서 그렇고 또 국민들도 재난 기본소득 이야기를 할 정도로 지금 재난 상황이면 분명합니다. 또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세계적으로 국제적으로도 보면 거의 전시 체계를 방불할 만큼 재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 갖가지 금융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가 하면 경제를 지금 진단 점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추경을 하는 것도 그 일환의 하나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보면 몇 가지 제가 한번 재난 상황이라고 전제를 했습니다. 그죠? 복지시설 방역 물품 지원은 방역 물품이기 때문에 이거는 재난 상황이라서 발생한 물품이죠. 그러면 재난 기금을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보십시오. 이거 생활지원비 지원 사업, 이거 재난 상황에 감염병 걸린 사람들이 입원 치료 격리 받은 사람들에게 임시 생활비 지원하는 거죠. 이것도 재난입니다. 왜 우리 본 예산을 써가지고 나중에 이거 우리 본 예산 다 쓰고 나면은 재난기금 가지고는 뭐 할 것이며 또 정부에서 특별히 재난에 대응하라고 준 돈은 우리 일반 회계로 쓸 수가 없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편성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보십시오. 제가 몇 개 쭉 뽑아봤어요. 그냥 일일이 책 넘기기 어려서. 보시면 뭐 장애인 복지관, 어르신 복지관은 크게 없는데 이 시민 건강과에 가면 다 그래요. 코로나19 감염증 격리 입원 치료비 지원, 이거 재난이죠. 신종 감염병 위기 상황 종합관리 재난입니다. 코로나19 감염증 긴급 대책비, 보건소 선별 진료소, 이거는 뭐 아니라고 볼 수도 있고요. 코로나19 감염병 전문 의료 인력비, 모두가 재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 발생한 예산이고 성립시킨 예산입니다.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걸 제가 이렇게 지금
막 급히 계산을 해보니까요. 얼추 뭐 이런 돈만 해도 이걸 다 모아도 한 40억이 넘게 나와요. 이거 40억이 아니죠 이게 400억입니까? 뭐 이렇게 넘게 나와요.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복지시설 방역물품 지원 사업은 국가에서 내놓은 그 국가에서 돈 내는 성립전 예산도 예, 뭐 성립전 예산도 좋습니다. 성립전 예산도 좋은데 그리고 또 뒤에 그 코로나19 감염증 뭐 입원 치료비라든지 네. 이 사항 종합 관리도 저희들 네. 물론 국가에서 온 재난안전 특별교부세도 내놓은 돈입니다. 이거는 국가 차원에서도 전체 국비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건 뭐 제가 잘못 봤네요. 예. 국비 어쨌건 자 코로나19 감염증 격리 입원 치료비는 국시 매칭이다 그죠? 신규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예. 뭐 이런 예산들을 저는 지금 뭐 금액을 떠나서 어쨌건 성립전 예산 또는 뭐 국비 그 보조금 재난 보조금 이런 거는 뭐 어쩔 수 없죠. 그거는 찍혀 내려오는 거니까. 그런데 그 외에 재난 상황에서 빚어진 예산은 재난 비용으로 성립을 해놔야 나중에 우리 예산은 쓸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 재난 때문에 어려운 사람들 중에는요, 재난 전에도 어려웠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분들 어떻게 할 거예요? 추가 경정으로 해줄 거라고 철석같이 약속했던 사람들도 많이 있고요. 추가 경정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어제 시장님하고 잠깐 식사를 했지만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거 이러다가는 4월 달에 하는 우리 그 일반 회계 추경에는 뭐 떡고물로 떨어지는 떡이 어디 있노? 있겠어요. 제가 보니까 아무것도 이게 남아나지가 않겠어요. 그때는 어떻게 하죠, 국장님? 그래서 저는 최대한 찾아서 좀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것들은 재난 기금을 써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만 어떻습니까? 예, 의원님 말씀도 저는 일리가 있다 생각하고요. 지금 여기에 국비도 내놓은 거는 가장 기본을 대응하기 위한 기본, 몇 가지는 그렇게 인정합니다. 몇 가지밖에 안 되고, 실제로 저희들 울산대 병원이라든지 신노인병원 각종 어떤 마스크 구입이라든지 장비 구입 이런 건 전부 다 저희들 재난관리기금으로 지금 다 집행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충분히 재난관리과와 협의해가지고 마스크 구입, 각종 음악기라든지 저희들이 필요한 장비, 또 손소독제라든지 또 신노인병원, 음악 지증병을 만들고 또 이렇게 치료하기 위한 각종 예산은 전부 재난관리기금으로 지금 집행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예산에는 국비로 내돈 아주 기본적인 예산이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 어떤 약간의 어떤 시비가 보태지는 그런 예산입니다. 성립전 예산 같은 경우는 우리가 미리 그렇게 생각해서 쓸 수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여기 신규라고 돼 있는 국비 12 매칭은 제가 몇 가지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성립전 예산 중에서도 몇 가지 그렇게 할 수 있었고, 뭐 국비라고 찍혀내는 건 어쩔 수 없죠. 그건 뭐 국비 안 받을 겁니까? 받아야지. 근데 우리 매칭이 들어가는 것들은 대부분 이렇게 재난기금에서 쓸 수 있었는데, 그래 놔야 나중에 우리 국장님이 써야 될 곳에 우리 예산을 쓸 수 있었지 않느냐, 저는 그런 이야기인데 제가 잘못 생각한 건가요? 아닙니다. 저희는 오늘 추경 예산에 들어간 건 아주 기본적으로 국가에서 내놓은 국비라든지 특별교부세에 대한 어떤 아주 매칭이고, 매칭입니다. 몇 가지도 되지는 않습니다. 아주 기본적으로 저희들 이제 어떤 이번에 코로나19를 대응하기 위한 국가에서 내돈, 또 성립전으로 내돈, 국가에서 재난안전 특별교부세를 내돈, 그런 돈 위주고, 그리고 저희들이 필요한 예산은 지금도 재난관리기금으로 집행하고 있고, 그리고 4월달 추경 때 저희들 아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저희들이 쓸 수 있는 거는 4월달 추경 때 저희들이 아마 집행 예산에 반영해가지고 집행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조금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왜냐면 이따가 또 우리가 예. 이게 그걸 개수 조정을 해야 되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조금 더 명확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국비라고 되어 있는 거는 놔놓고요. 코로나19 감염증 격리 입원 치료비 지원, 이게 뭐 돈은 많지 않습니다만은 이거는 그러면은 우리 시비가 279만 6천 원입니까? 279만. 예. 요거는 그러면은 우리 일반 회계에서 가지고 온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국비가 먼저 내시가 되었고 예. 국비 50%고 시비가 50%. 그러니까 이게 시비가 재난기금에서 온 거냐 이 말입니다. 아니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시비는 재난기금에서 오지 않았습니다. 본예산. 예. 본예산이죠. 예, 예. 저는 그 말을 지금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또 청소년 뭐 요거는 그렇다 치더라도 거기 보면 아까 어디 갔죠? 제일 처음 생활비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이게 시비가 11억 3,700 이게 성립전 예산인데 성립전 예산이어도 저는 이걸 재난기금에서 가져온 건 아닐까 아닙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무슨 말인지는 이해 가시죠? 예, 예. 예.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따가 개수 조정할 때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를 지금 여쭤보기 위해서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재난이 있고 또 국가에서 또 지방자치단체에 돈을 내가주는 것도 있고, 그래서 또 저희들이 또 그에 따라서 매칭하는 비율에 따라서 매칭하는 비율도 있고, 저희들 또 이게 또 구군에 내려면 구군에서 또 매칭하는 비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매칭 비율에 따라서 저희들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예, 뭐 국장님 말씀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저도 매칭이 있는 건 다 표시가 되어 있으니까 알겠는데, 이런 걸 성립 전 예산이어도 이런 것은 재난에서 쓸 수 있는 돈이니까 재난기금으로 쓸 수 있었지 않았느냐. 그러면은 우리가 쓸 수 있는 일반 회계의 뭐 좀 여유가 좀 더 있고, 우리 국에서 꼭 해야 될 것들을 재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큰 손실 없이 할 수 있었을 텐데, 이런 식으로 11억 뭐 이런 것들을 그냥 일반 회계에서 빼써버리면 그만큼 우리가 추계해서 다른 걸 못하지 않느냐, 저는 지금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뭐 시간을 너무 많이 쓴 것 같아서. 백 의원님, 제가 조금만 예, 좀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격리 치료비, 격리 입원 치료비가 지금 279만 6천 원, 뭐 크지는 않지만 네,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예, 예, 지금 이거는 재난하고 관계없이 예, 감염병으로 인한 국가 지정 격리 입원 치료를 받는 환자에 대해서는 예, 국가가 50%, 지방이 50%, 네. 굳이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예를 들면 결핵이라든지 일반적으로 재난이 아니어도 모든 감염병은 뭐, 여기에 적용이 되기 때문에 정부에서 이번에 우선 급한 대로 20명분을 국비 내시를 해줘가지고 반영을 한 겁니다. 예. 예. 근데 과장님, 저 같으면 그렇다 치더라도 재난으로 쓸 수 있으면 일단 재난으로 쓰겠어요. 왜냐하면 그래야 이건 나중에 뭐 우리 일반 회계는 우리 맘먹기에 따라서 언제든지 쓸 수 있는 돈이니까. 뭐 저희들은 그 재난 기금을 이제 쓰나 여기 돈을 쓰나 쓰는데 어차피 재난 기금이 고갈이 되면 일반 회계에서 뭐 전출을 시키든지 뭘 해야 이제 재원이 되니까 일단 정부에서 내시해 주는 그 기준대로 그냥 편성을 하는 겁니다. 예. 예, 어쨌든 한번 고민은 좀 해봐야 됩니다. 방금 말씀하신 이 부분은 제가 뭐 그거는 그렇다 치더라도 예를 들자면 아까 말씀드린 그런 예산들은 지금 우리 현장에서 민원인들을 만나보면요, 정말 안 그래도 지금 죽을 맛이었는데 또 이게 벌어져가지고 이제는 우리의 구제는 도저히 이제 어려워진 건가, 이렇게 지금 질문하는 분들이 많아요.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요거 하나만 좀 꼭 여쭙게요. 거기 태연 제한원인가요? 근로시간 문제로 인해서 인력이 늘어난 거 있지 않습니까? 예, 28명 늘어났습니다. 예, 그러면은
거기만 문제가 되고 다른 데는 괜찮습니까? 예를 들자면 제가 알기로는 울산 양육원도 그런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이 태안 제한은 국비도 운영되는 그 복지시설입니다. 국비도. 그래서 28명이 전에 국비도 내려왔고, 그리고 복지인구 양육원은 저희들 4월 추경 때 저희 예산 담당 관시를 협의해가지고 거기도 지금 100명이 넘으니까 근로기준법을 준수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도 아마 인원이 상당히 필요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태안 제한은 국비도 운영되는 시설이라서 28명이 국비도 내려왔고, 아마 울산 양육은 다음 4월 추경 때 저희들 한번 의원님께서 깊이 한번 고민을, 의원님이나 저희들이나 깊이 한번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인원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야 되는 걸로 제가 알고 들어보니까 있습니다. 재원이 만만치 않던데.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예, 거예요. 예. 방금 전에 했던 말을. 알겠습니다. 예, 한번 좀 고민을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시현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전원 국비 사업이고 제가 특별히 말씀드릴 내용은 없는 것 같은데 앞서 백운찬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을 좀 새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비가 오지 않으면 재난시 때 시에서 돈을 내려줄 수 있는 게 없다라고 인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조금 이야기를 잘 해주셨으면 생각을 좀 다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덧붙여서 드립니다. 그 다른 이야기인데 그 울산시 의료원에 대해서 지금 말이 많잖아요. 국립 그 산재병원뿐만이 그 산재병원이 그 지금의 메르스나 사스 그러면 코로나를 감당할 수 없다. 그래서 울산시 의료원이 필요하다라는 내용이 좀 나오고 있는데 혹시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실 수 있습니까? 의원님 좋은 말씀, 좋은 질문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들도 코로나19에 대응하다 보니까 저희 울산시의 의료 수준이라든지 의료 기반이 또 의료 서비스가 상당히 많이 열악하구나 이런 생각을 저희들은 이번을 계기로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료 산재 병원을 병상을 늘려야 된다는 이야기도 있고 또 일부에서는 울산시에도 의료원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코로나19가 조금 진정이 되면은 저는 이런 문제도 한번 같이 고민하고 할 시간이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저희들은 어떤 방침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닙니다. 네. 예.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부장님 동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안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복지 여성 건강부 우리 국장님을 또 비롯해서 우리 과장님들 또 우리 직원 여러분들 정말 연일 늘 일에 수고하시는데 고생 많다는 말씀드리고 이번 지금 국내외적으로 지금 완전 비상시국입니다. 그래서 지금 1차 추경 예산을 이제 보니까 거의 성립 전 예산으로 국비 또 내시로 이래가지고 또 지원을 또 많이 또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 추경에 편성된 예산 편성으로 인해서 우리 행정에서 또 도울 수 있는 일이면 적극적으로 또 이래 또 돕고 있지만 또 적극적으로 행정을 또 해서 코로나19가 빨리 종식되기를 또 기원합니다. 기원하고 아무튼 이번 거의 성립 전 예산 매칭 사업비 그다음에 전액 국비 신규 지원 사업도 들어 있는데 아무튼 이 예산이 정말 요긴하게 잘 이래 세울 수 있도록 잘 행정적으로 잘 또 시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 전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복지여성건강국에서 기존에 우리 재난본부하고 안전총괄과하고
지금 마스크 구입이라든지 우리 의료 부분에서 어떤 협의를 하고 있는지 한번 좀 말씀 주시고요. 그리고 마스크 구입이 어려운 것은 누구나 아는 다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반면에 또 마스크 구입에 소극적이라는 데에 대한 비판이라고까지는 아니지만 비난, 시민들의 이런 항의라고 정정하겠습니다. 시민들의 항의는 우리 울산시가 자유롭지 못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마스크 구입에 대한 부분에서 아쉬움이 많지만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행해 주시길 바라고, 시장님께도 뭐 건의를 드렸지만 구매 방법에 있어서 다각화를 좀 해야 된다는 말씀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 하나의 앞에 예를 좀 하나만 좀 드리면은 그 우리 요양병원이나 복지기관이나 이런 부분에 우리가 시에서 마스크를 구입해서 전달을 또 했지 않습니까? 보도자료도 나가고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얼마나 그 현실하고 맞는지 한 번 더 고민을 해서 방법을 좀 찾아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가지고요. 한 시설에 500명이 있는데 전달된 마스크가 70장입니다. 이거는 좀 안 맞지 않나는 생각을 합니다. 그죠? 물론 다 시급하겠지만 조금 우리가 방법론 쪽에서 다시 한번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국장님, 아까 안전총괄과하고 협의 부분에서 말씀을 좀 한번 주시겠습니까? 너무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제 코로나19를 극복하는 데 있어서 역할 분담을 했습니다. 같은 재난대책본부 산하에 있기 때문에 저희 국하고 시민안전실하고 역할 분담이 되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가장 큰 게 이제 저희들은 방역 문제에 이제 초점을 맞추고 또 집중을 하자 이런 생각이었고, 시민안전실은 마스크 구입을 전적으로 담당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누차 이야기했지만도 마스크 구입 이런 건 재난관리기금으로 지금 많이 구입을 합니다. 그래서 재난관리기금이 시민안전실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도 저희들은 최대한 시민안전실하고 마스크 관련해가지고 협의를 하고 있고, 특히 저희 복지시설입니다. 복지시설이 또 대구인데 보면 말씀하신 대로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에서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복지시설이 취약하다. 그래서 복지시설 쪽에 우선적으로 마스크를 이제 배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은 계속 요청을 했고, 그래서 저희들 전체적으로 아마 시민안전실에서 한 14만 장의 마스크를 아마 140만 장, 140만 장의 마스크를 아마 지금까지 구입한 걸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 저희 복지여성 건강국에서 84만 9천 매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저희들 이제 각 복지시설에 뭐 좀 적지만도 그나마 저희들 이제 어렵게 구한 마스크를 많이 배부를 했고, 지금도 이제 마스크가 일회용이니까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시민안전실에 2차로 아마 마스크를 지금 대량으로 중국에서 아마 구입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하면은 복지시설에 우선 배정하고 그 남는 거 가지고 아마 시민들한테 배부할 것으로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저희는 복지시설이 코로나19의 방역에 취약시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가장 먼저 마스크는 취약시설 쪽에 먼저 배정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그렇게 하고 있고, 그래서 시민안전실하고 계속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좀 부족하지만도 하여튼 저희는 최대한 마스크를 복지시설 쪽에 저희들은 배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 부분은 우리 울산시가 뭐 전체적으로 대응을 잘못한 건 아닌데요. 우리 복지여성국을 통해서 울산시를 통해서 중앙정부에 강력하게 요청을 하고 항의를 좀 해주십시오. 특히 식약처에 이 마스크에 대한 인식 부분이 처음부터 잘못된 부분은 인정을 해야 됩니다. KF94라는 그 타이틀을 지금 시민들 인식 머릿속에는 못 벗어나고 있습니다. 그럼 어디서부터 잘못되었을까요? 식약처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 방송에 나오는 패널 전문가라는 그분들의 잘못된 전달로 인해서 이렇게 우리 시민들은
거기에 인식이 돼 있는 부분을 지금 와서 고치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조금씩 개선을 해 나가야 되겠죠. 이 부분을. 그런데 아직까지 식약처나 이런 데서는 전혀 노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울산시가 그걸 우리 전 국민에 대한 인식 개선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이거를 중앙정부에 잘못된 건 잘못되다고 강력하게 항의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요 앞에 의회에서도 면 마스크를 사용하자는 취지가 캠페인이 있었습니다. 저는 상당히 공감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저도 지금 그 면 마스크를 쓰고 있지만 KF94를 써가지고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상당히 또 어떤 대구나 고위험 지역 이런 데는 막 KF94가 아마 어울리는 것 같은데 저희 시에서는 KF94를 쓰고 어떤 일상생활을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선한 면 마스크를 좀 사용하자는 이야기, 의회에서 그런 캠페인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들 시민들한테도 건강한 사람들은 면 마스크를 써도 된다는 이런 보도자를 내고 있고, 또 중앙에도 지금 총리님께서도 아마 지금 면 마스크를 쓰고 회의를 하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아마 면 마스크가 건강한 사람의 면 마스크를 쓰는 걸로 아마 저희들 중앙에 건의도 하겠고 저희 시민들한테도 그렇게 홍보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변호사님도 추가 질의하실 부분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성문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복지여성건강국 소관 조례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원번호 제438호 울산광역시 아동 여성복지 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정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시현 의원께서는 바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서희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환경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시현 의원입니다. 본 의원 등 6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438호 울산광역시 아동 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안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제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여성폭력 방지 기본법에 따라 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울산광역시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지원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여성의 존엄과 인권을 증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기존 울산광역시 아동 여성 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울산광역시 여성 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지원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여성 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지원 정책을 위해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여성폭력방지위원회를 설치하여 시행계획의 수립 시행 및 여성폭력 방지 분야별 주요 시책, 제도 개선, 사업의 조정 및 협력, 분석, 평가 등을 심의하는 기능을 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되어 있는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매년 3월 8월 국제적으로 여성의 인권이 있어 중요한 날인 여성의 날에는 여전히 폭력 문제로 고통받고 있는 여성의 존엄성과 권리 향상의 의지를 다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 국내에서는 2019년 12월 25일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이 시행되면서 여성 피해자 보호 지원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여성의 인권을 보장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국내외의 시류에 맞춰 더 이상 폭력으로 인해 여성의 삶이 고통받지 않고 진정으로 보호받고 지원받을 수 있는 울타리를 재정비하고자 본 전부 개정 조례안을 발의하였으니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시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여성건강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건강국장 이영우입니다. 시민의 복지 증진과 행복을 위해 깊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전영희 위원장님과 환경복지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종명 여성가족청소년과장입니다. 김시현 의원님께서 대표 발표하신 의안번호 제438호 울산광역시 아동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시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견에 앞서 여성의 안전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대한 조례 개정안을 발의해 주신 6분의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여성에 대한 차별과 해무로 인한 여성폭력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여성폭력 방지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제정 시행된 여성폭력 방지 기본법에서 시장에게 이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로서 주요 내용으로는 목적 및 정의, 시장의 책무, 연도별 시행 계획의 수립 시행,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지원 근거 마련, 여성폭력 방지 위원회 설치, 구성 등에 관한 내용입니다. 조례 개정을 통해 종합적, 체계적인 여성폭력 방지 정책을 추진하고 폭력 피해 여성의 지원 시스템을 강화함으로써 여성의 존엄과 인권 증진에 한층 더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 아동 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의견 개진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영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덕기입니다. 의원번호 제438호 울산광역시 아동 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후 주요 내용 근거법규는 검토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여성폭력 방지 기본법,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을 근거로 하고 있으며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지원을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시행 및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설치 등을 신설하여 여성의 존엄과 인권을 정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 취지와 필요성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민덕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에 대한 답변은 김시현 의원님과 복지여성건강국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네, 서윤 의원님. 네. 최근 N번방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런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시점에 여성폭력 방지를 위해서 발의해 주신 김시현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서 하나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기존의 여성폭력 방지 조례에서 그 여성폭력 방지로 해서 이제 전부 개정을 하셨는데 그럼 차후에 아동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준비를 하고 계시는가요? 네. 텔레그램 N방 사건은 울산을 넘어서 전 국민이 분노를 느끼고 있는 사건이라고 저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이력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동에 관련된 사안은 이전에 안수일 의원님께서 발의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독립적으로 분리해서 따로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 따라 만들어서 제정된 것입니다. 네,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과에 하나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이 조례를 통과되면은 실제적인 우리 여성들한테 피부로 느낄 만한 그 방법론 중에서 어떤 부분을 좀 강구를 하고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에 따라서 그 여성가족부에서 여성폭력 기본계획이 이미 수립되었고요. 그 기본계획에 따라서 저희 시행계획을 만들고 있는데
전문보다는 좀 체계적으로 저희들이 담으려고 합니다. 특히 여성 폭력에 관한 저희들 지책은 크게 예방 활동과 교육 실시, 그다음에 상담 활동, 그다음에 피해자 보호 지원에 대한 사업, 이렇게 크게 보면은 세 가지를 나눠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 계획에서는 이런 세 개에 대한 큰 테마별로 계획을 저희들이 담아서 추진하고요. 특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정보통신을 이용한 사이버를 통한 성착취, 성폭행, 최근에 뭐 N번방처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청소년들이 사실 모르고 거기에 접근해서 거기에 혹사당하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들 맞춤형 예방 교육 차원에서 청소년들 대상으로 해서 사이버를 통한 성착취 교육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 우리 여성가족 청소년과의 올해 사업들이나 이런 과거의 사업들을 보면은 기존에 이제 그 전체 사업 부분에서요, 제가 볼 때는 예방과 뭐 이제 중간에 연구하고 홍보하고 이런 예산들이 많은데 그 예방하고 그다음에 이제 사건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에 대한 그 피해자들에 대한 심리적인 치료나 이런 이제 향후에 지원을 위한 예산이 사업들이 좀 많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반영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서희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조례 발의해 주신 김시현 의원님, 예,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요즘 여성에 관한 그런 양성평등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많은 또 이래 평등을 부르짖고 있는 이 시점에서 또 여성들의 또 존엄과 권익을 위해서 적절하게 또 발의를 잘 해주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그럼 이 조례가 여성 폭력 예방 방지 조례가 아동하고 같이 이제까지 조례가 이래가지고 안에서 행정적으로 이루어져 왔는데 이번에 분리해가지고 조례를 발의하신 거죠, 그죠? 김시현 의원님? 네, 맞습니다. 예. 그리고 특별한 내용은 달라진 건 없고, 그럼 지금 우리 여성 청소년 과장님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울산에 여성 폭력 실태 조사는 매년 하고 있습니까? 조사한 건 있습니까? 실태 조사는 시행을 하지 않았고요. 보면은 저희들 상담이라든지 그다음에 피해자 보호에 대한 이런 추이는 저희들이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여성폭력 방지법에는 폭력에 대한 범위를 이렇게 상당히 많이 넓혀놨습니다. 폭력기본법에. 그래서 종전에는 가정폭력이나 성폭력, 성희롱 이쪽 범주에서 최근에는 친밀한 관계에 있어서의 폭력, 어떻게 보면 데이터 폭력도 있을 수 있고요. 또 특히 정보통신망을 위한 폭력 이렇게 있어가지고 이 부분도 한번 의원님 말씀처럼 한번 저희들이 조사할 때, 그다음 통계낼 때 이 부분도 한번 통계내서 한번 관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폭력 발생 빈도가 이 몇 년 늘어난 추세입니까? 안 그러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여성 폭력 피해에 대해서. 상담은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홍보도 많이 했어요. 그런데 폭력 건수는 그렇게 늘어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근데 좀 달라진 게 뭐냐면은 폭력, 가정폭력이나 여성폭력이 개인의 문제나 그다음에 가정의 문제로 치부했던 이 폭력이 지금은 좀 사회적
폭력으로 이렇게 인식이 변화되는 게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저희들 시나 또 유관기관, 상담센터라든지 이쪽에서 역할이 많이 증대되고 역할이 커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주로 보면 가정폭력이 많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좀 아동폭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아동폭력도 이건 여성폭력인데 아동폭력도 꾸준히 통계적으로도 좀 늘어나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아동폭력은 좀 근절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 코로나가 조금 진정이 되면은 여성폭력과 마찬가지로 아동학대도 좀 근절할 수 있는 그래서 올해는 여성폭력 아동학대 예방의 날 예방을 해 근절을 해도 이래가지고 저희들 대대적으로 어떤 시설에서의 학대뿐만 아니라 가정에서의 학대도 상당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전부 다 시설하고 가정까지 아동학대에 대한 어떤 경각심도 고취시키고 그리고 또 저희들 그걸 시민운동으로 전개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아무튼 이 사회에 폭력이 없는 그런 사회가 되기를 또 바라고 특히 그 여성 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는 지금 기존 시설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시설들이 좀 그런 안 그래도 폭력 피해를 본 그런 당사자들에게는 정말 그런 보호 시설에도 좀 이래 거기서 정말 마음적으로 치유할 수 있는 안정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또 시설 뭐라 그럽니까 좀 이래 깨끗하게 환경 정화 사업도 좀 이래가 곁들여가 좀 신경을 좀 써줘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관심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각별 신경 쓰겠습니다. 예, 우리 김시현 의원님 이번 조례 준비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안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운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신호 의원님 다들 말씀하셨지만 아주 꼭 필요한 시기에 시적절하게 조례 발의하시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제가 한번 좀 여쭙고 싶은 것은 이게 여성 폭력에 있어서 이게 여성 폭력을 방지하고 그다음에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것인데요. 이게 이제 여성 폭력을 방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에도 포함이 되고 또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도 들어가는 것이 상담입니다. 그래서 이제 방금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상담 건수가 많이 늘어난다는 것은 그 상담이 예방적 차원과 또 어떤 해결 치유 관점에서 동시에 작용하기 때문에 상담이 건수가 많을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 지금 조례에 보면 피해자 당사자에게 보호하고 하는 것은 조금 들어가 있는데 이들을 직접 지원하고 있는 기관들, 상담소도 좋고 일시 보호 시설도 좋고 결국은 그런 기관들을 지원을 해야 이런 기관들이 또 이제 이 피해 여성들을 지원할 수 있을 텐데 그런 내용은 전혀 없어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그런 지원하는 기관에 대한 지원은 체계가 어떻게 되는 거죠? 따로 예를 들어서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기관에 대한 지원 이런 건 없잖아요. 여기 우리 대체적으로 이런 것들을 이제 시행 계획 수립이라든지
또는 그 지원 사업이라든지 또는 위원회의 어떤 그 설치해서 그 역할이라든지 이런 데 이게 좀 들어가 줘야 되는데 조금 그쪽이 좀 부족하지 않나 싶은데 어떻습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네네. 예, 그 조례안 제6조에 보면은 네. 그 피해자 보호 지원 사업이 각 이렇게 호별로 쭉 나열되어 있는데요. 네. 맨 마지막에 보면은 피해자 보호 지원 시설 종사자 교육 및 처우 개선이라는 별도로 네, 그거 하나 들어가 있네, 그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어느 기관에 누구를 어떻게 어느 만큼 처우할까는 사실 저희들 여가부에서 나오는 예산 지침, 지원 지침에 따르고요. 그다음에 거기서 모자라는 부분은 저희들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저희 시비로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저희들 이제 보호시설 4개, 상담시설 7개에서 11개 시설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네. 그 시설에 대한 지원에 대한 처우 개선 인건비가 사실 좀 위협한 면은 있습니다. 그래서 네. 당초에 올 3월 우리 1회 추경 때 그걸 저희 반영을 하려고 했는데 일부분을 그게 아마 그 코로나 예산이 이번에 집중이 되고 아마 다음 2차 추경 때는 일부 반영하고 내년도에 당초 예산 때는 좀 이렇게 타의 시설의 처우 개선비하고 비교해가지고 모자란 부분은 저희들이 반영도록 하겠습니다. 좀 많이 도와주십시오. 이게 피해자 보호 지원 시설 종사자 교육 및 처우 개선에 이제 처우 개선이라고 들어가 있는데 이게 결국은 가장 큰 문제는 임금 가이드라인이 지금 뭐 이렇게 보면 실제로 존재하지 않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임금 가이드라인이 없죠. 따지고 보면. 그렇죠. 보건복지부 시설에 대한 가이드라인 준용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준용하라고 했지만은 사실은 거기 종사하는 사람들을 사회복지 지원 전문가라고 보지를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여성가족부에서 이제 예산이 책정되어 내려올 때 그 가이드라인에 맞게끔 꽉 차가 내려오면 저희들 지원해 줄 수 있는데 하지만 모자란 부분은 결국은 우리 CB에서 자체 CB에서 충당해야 될 부분입니다. 사실 그 부분도 CB에서 충당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이게 임금 가이드라인을 복지부 걸 준용하라고 했지만은 우리가 좀 지원할 수 있는 그 폭이 거의 뭐 1호봉 수준, 그러니까 호봉을 무시한 가이드라인은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채워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시가 나서서 한다 할지라도 정부 여성가족부가 임금 가이드라인을 만들지 않는 이상 1호봉을 영구적으로 1호봉을 벗어나기는 좀 힘든 상황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세상에 지금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인데 그런 임금 가이드라인도 없이 영구 1호봉 그런 전문가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게 좀 이 조례가 조금 더 강력한 메시지를 좀 남길 방법이 없을까 하는 그런 좀 고민을 합니다. 지금 그냥 일반적인 뭐 임금 가이드라인을 적용받는 그런 지원에는 그냥 뭐 종사자 교육 및 처우 개선 이래도 뭐 무난히 할 수 있는데 워낙에 이쪽이 정부부터 노동권을 보장하지 않는 거죠. 사실은 이게 따지고 보면 지금 거기에 계시는 분들 일하시는 분들 보면 제가 이제 좀 보니까는 사회복지 시설에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들의 평균 임금의 한 70%? 네, 제가 보니까 70%에서 한 75% 되겠더라고요. 그 정도로 지금 받고 있는데 그나마도 그 임금을 5호봉 기준으로 했을 때 그렇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근데 거기 계시는 분들이 다들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고 오래 계신 분들이어서 호봉을 반영하면 70%도 안 돼요. 지금 실제 받고 있는 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 요 정도 종사자 교육 및 처우 개선 요거 가지고 그걸 할 수 있을까요? 과장님
예. 요게 좀 뒷받침이 되겠습니까? 예, 안타까운 이야기인데 사실 예산을 국비에 매칭으로 의존하다 보니까 사실 이 조례에 그 의원님 말씀하셨던 내용을 담다 손치더라도 그게 사실 국비를 우리가 받는 데에는 크게 효과는 전혀 없다고 보고요. 그 국비 확보 부분은 저희들이 여성가족부하고 매번 회의나 저희들이 의견할 때 그 부분은 매번 저희들이 요구하고 항상 요청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한 번 더 강하게 저희들이 예. 요구해서 그래서 그 제가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김시현 의원님한테 참 이걸 조금 제가 이걸 발의할 때 참석을 안 해서 근데 했으면은 좀 조금 메시지를 시장은 이런 시설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서 뭐 노력해야 된다는 어떤 선언적인 거라도 좀 우선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뭐 이런 선언적인 거라도 조금 들어갔으면 시장의 책무에 좀 더 강력한 메시지가 실리지 않았을까 이런 좀 그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하여튼 뭐 지금 의원님 제가 좀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 이제 이 조례로 인해 가지고 네, 매년 여성폭력 방지 시행 계획을 이제 수립해야 됩니다. 네, 저희들이 수립해 가지고 이제 여성폭력 방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가지고 여성가족부로 이제 보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네. 지금 의무 사항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시행 계획 짤 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임금 부분도 저희들 반영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는 이제 여성폭력 방지 위원회하고 아동하고 같이 있으니까 조금 이제 목소리가 좀 적었는데 저희들 여성폭력 방지 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네. 방금 하신 그런 분들 같이 소통하고 그리고 또 뭐 의견을 나누는 충분히 의견을 나누는 아마 그런 장소가 되지 않겠나 네. 여성폭력 방지 위원회가 그러면 자연적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임금 문제도 거론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국장님, 예. 국장님 믿고 예. 나중에 우리 예산실에 이야기할 때 예, 그렇습니다. 속기록을 꼭 좀 복귀하셔가지고 예. 강력하게 좀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어느 나라가 이 대학원까지 다 공부한 전문가들에게 연구 1호봉도 못 주는 그런 직종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여튼 오늘 지적해서 너무 감사하고 저희도 예산 담당하시라고 지속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네, 배운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폭력 방지 기본법에 규정하여서 울산광역시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지원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여성의 존엄과 인권을 증진하자는 데 취지가 타당하다고 저도 생각하고요. 김시현 의원님 조례 준비한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438호 울산광역시 아동여성 폭력 방지와 피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이거 틀렸죠? 아동여성이 아니고 아동 뺀 여성폭력 방지와죠? 전부 개정 이렇게 해도 됩니까?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438호 울산광역시 아동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서 퇴실과 개수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 개수 조정 및
예비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20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개수 조정을 하겠습니다. 개수 조정 방법을 협의하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42호 2020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가 경정 예산안 예비 심사위권에 대하여 사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하고 철저하게 분석한 결과 이번 상임위의 추가 경정 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해도 타당할 것 같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본 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2020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내를 선포합니다.